자, 우리 14주차 수업 마지막 의학용어 수업이네요. 14주차 수업의 감각계통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계통은요, 귀하고 이제 눈에 대한 용어를 볼 거고요. 오늘은 아마 다는 못하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영상을 하는 데까지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 드리고요.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의학용어 특강을 조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학용어 2 수업 듣는 동안 아주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귀와 관련되는 용어예요. 귀와 관련되는 용어인데 먼저 이제 결합형 용어부터 우리가 의학용어 때는 맨날 나오죠. 여기에서 만든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용어들이 있어요. 지금 오디오, 어커스, 어코우, 히어링, 오디오그램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뭐예요? 듣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오디오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오코스, 오코우 하면은 히어링, 듣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디오그램 하면 청력도라고 그래서요. 내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를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디오, 오코스, 오코우처럼요.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AD, 뒤에 D가 오면요. 오른쪽 귀라는 뜻이에요. D, 오른쪽 귀. 그 다음에 AS 하면 왼쪽 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AU라고 하면요. 양쪽 귀라는 뜻인 거죠. 양쪽 귀. 네. 양쪽 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용어 볼게요. 여기에 봤더니 오토, 오로, 오리 이것도 이어랑 같은 용어이다. 이거는 이제 오토. 그 다음에 오로, 오리는 이어. 그러니까 듣는 기관이죠. 그래서 오토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하면은요. 오토 엔세팔로 ITIS 오토는 귀, 이거는 뇌, 염증. 그러니까 귀내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귀부터 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귀도요. 우리가 이 귀라는 기관 가지고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뇌로 들어가서 소리가 들리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과 관련돼서도 뇌와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귀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질병 분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미링고, 네. 자, 미링고, 팀파노, 이어드럼, 미들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무엇이냐? 팀파노 스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귀가요. 이렇게 들어가다가요. 우리가 고막이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이 고막에서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들 이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고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고막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미들 이어. 네. 그래서 미링고, 팀파노, 이어드럼, 미들이어. 요거를 우리는 고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팀파노 플라스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팀파노 스톰이라고 나와 있고요. 팀파노스토미는요 고막 천공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살핑고, 튜브, 살핑자이티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요거는요. 자,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링고 팀파노라고 해서요.
자, 자, 이제 미링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링고 팀파노 하면 이어드럼이라는 뜻이고요. 이어드럼은 고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귀가 이제 들어갔을 때요. 자, 이어드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링고 팀파노 하면 이어드럼이라고 해서 미들 이어, 고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팀파노 스토미라고 하면은요. 네, 이제 됐네요. 네. 자, 미링고 팀파노라고 하면 고막이라고 해서요. 귀 바깥귀부터 들어왔을 때 중간에 있는 막을 우리는 고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막이 뚫렸어요. 뚫린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밖에서 외부 물질에 의해서 뚫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저기 질병분류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팀파노스톰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성형술을 해준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고름을 빼줄 때 여기다가 관을 하나 삽입해 주는 걸 팀파노스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막 천공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살핑고 튜브라고 해서요. 살핑고 튜브라고 해서 살핑자이티스라고 되어 있고요. 살핑고 하면 관이고요. ITIS 하면 염증이죠. 예, 그래서 나팔관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노, 포노, 사운드라고 하면 소노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소리를 듣는 그림을 그리는 걸로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초음파라고 얘기를 해요. 예, 초음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니아가 나오고요. 포니아도 사운드라는 소리고요. 아포니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발성불능증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눈과 관련되는 결합형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살모 오큘로라는 말이 있으면 눈과 같은 말이고요. 여기에서 옵살모스코프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검안경, 눈을 자세하게 보는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안경. 자, OD 뭐겠어요? 눈 오른쪽 눈이라는 뜻이고요. OS 왼쪽 눈이라는 뜻이죠. OU는 양쪽 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옵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옵토는요, 아이 비전이라고 해서요, 옵토카이네틱, 눈 운동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아쿠 하면은 워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눈 안에도 물이 이렇게 수분이 있죠. 제로 하면 dry,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로 옵살미아라고 하면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래서 눈이 굉장히 건조한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는 라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포토 알러지라고 하면 광알러지, 그러면은 글라우코라고 하면은요, 그레이, 글라우코마, 녹내장. 이런 용어가 있고요. 프레스바이오 하면은 요거는 노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올드 에이지, 프레스바이오프 하면 노안이라고 하고요. 오피아 하면은 비전, 시야고요. 디플로피아 하면은 복시라는 뜻입니다. 자, 트로피아는 투턴 에소트로피아라고 하면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내사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로피아 하면 투턴이다. 자, 요 앞에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
네. 자, 귀와 관련되는 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귓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바깥귀라고 그래서 external ear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막을 기점으로 해서 middle e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막을 기점으로 해서요.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우리가 달팽이관 해서 이쪽에 이제 안뜰 신경, 뭐 안뜰 신경이다, 얼굴 신경, 속귀 신경, 달팽이 신경, 여기 이제 신경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속귀 이렇게 얘기를 하죠. middle ear. 그리고 미들 이어 사이에는 귓속뼈라고 해서 오디터리 오시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의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귀 인두관 볼게요. 고실과 인두비부를 연결하는 관으로 외부 압력에 대해 고실 내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를 본 거냐면은요. 귀 인두관이라고 그래서요. 이쪽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 고막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 목구멍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귀도 아프면서 코나 목구멍까지도 약간 고름이 차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out ear부터 볼게요. 바깥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귀는요, 귓바퀴가 있어요. 소리를 모아주는 오리클이라는 귓바퀴가 있고요. 바깥귀 길이라고 해서 external auditory meatus라고 해서 요 안에서부터 길이 연결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귀의 돌출 부분은 오리클 피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xternal auditory meatus라고 해서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르는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귀 안에는요, 우리 바깥귀에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같은 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지라고 해서 세루멘 이어왁스라는 귀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귓바퀴라고 해서 오리클 피나 소리를 모아 뒷구멍으로 네. 오리클 피나 그래서 소리를 모아서 귓구멍으로 보낸다. 웨이도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이라고 해서 관이죠. 귀의 통로로 먼지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털이 있다. 그럼 이 안에는 이런 털이나 먼지들이요. 세루멘 이어 왁스, 웨이도에서 분비되는 왁스 같은 물질로요. 여기서 분비되는 왁스 같은 물질들이요. 먼지를 이렇게 뭉치게 해주는 거죠. 예. 자, 가운데 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이어 같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팀파닉 멤브레인이라는 고막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고막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 귓속뼈, 오디터리 오시클이라고 해서 귓속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달팽이관, 달팽이창 해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미들이어 가운데 끼는요. 바깥귀에서 전해온 공기의 진동을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꾸는 곳이다. 고막에 부딪힌 소리가 진동으로 전환을 한다. 공기로 차이가 있고요. 고막에서 받은 진동을 속귀로 전달을 한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진동이 이 고막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소리가 이 속귀로 전달이 되면 속귀는 청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소리인지 인지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 귀에는요, 뭐가 있냐면 귀속뼈라고 그래서 귀속뼈가 있습니다. 귀속뼈에는요, 팀파닉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어지런 고막이 있고요. 귀속뼈 안에는요, 오시클, 청속골 귀속뼈, 진동을 증폭을 하며 귀속뼈는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고막에서 받은 진동을 속귀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발 윈도우라고 해서 난원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귀와 속귀 사이의 막입니다. 유스타키온 튜브는요, 유스타키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 안팎의 압력을 조절하며 비인두와 가운데 귀를 연결하는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 귀 미들 이어에서요. 팀파닉 멤브레인 고막 같은 경우에는 바깥 귀와 가운데 귀 사이의 막이다. 네, 계속 지금까지 봤습니다.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키면 귀속뼈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가 망치골, 인커스 모르골, 스테프스 등작골, 요 망치골, 등작골, 스테프스 이 세 개의 귀속뼈들이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귀에는요, 오발 윈도우 난원창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귀속뼈가 연결이 돼서 이 안쪽에 있는 달팽이 신경을 탈 수 있게끔 난원창, 오발 윈도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귀와 속귀를 분리하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속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운데 귀에는요, 아까 전에 고막이 있고요. 가운데 저기 이제 그 난원창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귀인두관 이렇게 연결돼 있었잖아요. 유스타키온 튜브, 오디터리 튜브 이렇게 해서 귀인두관 이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귀부터 해서 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보니까 조금 막 끔찍하네요. 네, 소아의 귀 인두관은 성인에 비해 짧고 가늘고 수평으로 위치하여 공기나 액체 이동이 더 어렵다. 근데 감기나 알러지 등으로 박테리아 감염 시 귀 인두관에 머무르게 하여 중이염을 발생시킨다. 아이들은 여기가 짧아요. 그쵸? 짧고 가늘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을 때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물질이 여기에 가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이어 볼게요. 레링스 속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난원창을 지나서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달팽이관, 코클리아 달팽이관이 있고요. 소리를 느끼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우리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색포를 자극하여 대뇌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에 의해서 청색포, 청신경세포예요. 이쪽으로 해서 대뇌로 전달을 하고요. 달팽이관의 속은 외림프와 내림프로 되어 있고 이 림프 안에는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뼈들이요, 난원창을 통해서 이 안에 액체로 채워져 있잖아요. 소리를 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소리가 웅웅웅웅웅웅웅 이렇게 울리면서 점점 커지잖아요. 이런 파장의 흐름을 유발시키도록 외 림프와 내 림프에는 물이 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의 움직임에 따라 달팽이관의 청각 수용기관의 코르티기관의 작은 털이 세로의 털을 진동을 시킨다. 그러면서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된다. 오디터리 nerve fiber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속귀입니다. 속귀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돼요? 안뜰창부터 시작을 해서 속귀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먼저 세미 서큘라 덕트 방고리관들이 있고요. 요 방고리관들은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미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귀가 막 막혔다가 뚫렸다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요. 계속 침을 삼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방고리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방고리관인데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근데 유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평형 감각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안뜰입니다. 베스티뷸라라고 해서요. 뼈 미로 안에 있는 상피낭과 간을 상통시키는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로 되어 있고요. 소리의 진동을 신호로 바꾸어 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이 됩니다. 자, 어지러움이라고 그래서 디지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상 용어, 우리가 귀가 아프면은요, 어지러움증 또는 디지니스 이런 게 있고요. 현기증, 벌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기증도요, 어지러움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막 눈이 하얗게 보인다든지 초점이 잘 안 맞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는 vertig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나 공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니스테그머스라고 해서 눈떨림, 안진, 안구진탕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뭔가 흔들리고 떨리고 그러면 눈동자도요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는 거죠. 이거를 니스타그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토알지아라고 해서 이 통증, 귀가 아픈 거. 우리 이렇게 되죠. 오토에다가 알지아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의 통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토리아라고 하죠. 이 루라고 해서요. 귀에서 흐르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티나이터스라고 하면은요. 티나이터스, 요건 귀 울림 이명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귀 안에서 자꾸 웅웅웅웅 거리는 것 같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를 우리는 티나이터스라고 그러고 언제 그러냐? 만약에 귀에서요. 고막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도 웅웅웅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 있는 내 속귀의 이상으로 인해서 요런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원은 없는데 윙윙 귀 속 잡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임팩티드 시루먼이라고 그래서요. 귀지떡, 귀지색정. 귀지가 너무 귀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지를 그럼 다 자주 청소해 줘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귀 안에서요. 고름이라든지 아니면 이어왁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아니면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딱지도 섞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딱딱하게 굳게 돼요. 그럼 귀가 잘 안 들리게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임팩티드 세루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요거를 그대로 청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잘못하면 피가 날 수 있어요. 자, 오타이티스 익스터나라고 해서요. 요거는 웨이도염이라고 해서 귓바퀴가 있으면 요 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 왜 생길까요? 우리가 바깥에서 자꾸 손가락 넣어서 막 뽑으려고 해요. 뭔가 귀지를 뽑으려고 한다든지 면봉 같은 거 넣어서 자꾸 쑤셔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상처가 나고요. 여기에 균이 이제 감염이 되면 웨이도염, 바깥귀염, 오타이티스 이염입니다. 이염인데요. 바깥귀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콜레티스티토마라고 해서 이거는 진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드리어에서 일어나는 진주종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스토이다이티스라고 해서요. 여기는요. 꼭지돌기염, 유도염,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다. 중이염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웨이가 있잖아요. 웨이가 있고요. 고막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마스토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염증이 퍼지는 거를 우리는 꼭지돌기염, 유도염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쪽 부분에 있는 연골뼈를 다 제거를 하는 마스토이덱토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타이티스 미디아 중이염 우리 질병분리에서 찾아봤죠? 예. 이렇게 되죠? 중이염. 네, 요거 볼까요? 크로닉 오타이티스 메디아, 어큐트 오타이티스 메디아, 만성 중이염, 급성 중이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리우스 오타이티스 메디아 하면은요. 장액성 그러니까 중이염인데요. 장액 물질을 동반을 하는 중이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몸속에서 나오는 물이 섞여져서 요 안에 맺히는 중이염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비링사이티스라고 해서 미로염, 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기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며 대개 중이염을 앓은 후에 생기며 뇌척수염, 매독, 귀의 외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난청, 기울림, 어지럼증,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오토스클레로시스, 귀경화증. 자, 그 다음에는 프레스바이커시스에서 노년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카우스틱 뉴로마라고 그래서 청신경 집종, 중추신경 신경 집종 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수술 처치 용어는요. 고막 절개술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고막에 미링고톰이라고 하는데 고막에 고름이 차서 여기를 절개를 해서요. 고를 갈 수가 있고요. 또 고름 분비물을 배출을 하기 위해 삭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간혹 가다가 뚫린 거를요. 여기는 이제 마스토이덱토미, 꼭지돌기 절제술이라고 해서 여기 염증이 생긴 부분을 잘라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창냄술, 천공술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오토스클레로시스, 귀가요 꽉 막혔어요. 외과적으로 바깥으로 창을 내줘서 이제 뭔가 배출이 되게끔 해주는 거, 청력 회복을 해주는 거를 창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검사 용어의 티파노메트리라고 해서 고실 측정법, 소리가 어느 정도 잘 들리고 있고 울림이 잘 되는지를 측정하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건 아시죠? 튜닝 포크 테스트 신체 검사 때요. 소리 굽새로요. 우리가 한쪽에서 울린 다음에 가운데로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계속 파동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귀부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눈과 관련되는 용어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방학 동안에 의학 용어를 제가 이제 2학년들 국시도 끝나고 하니까 1학년들 방학 동안에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